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단락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오늘은 복습 겸 그리고 글꼴 바꾸는 거를 조금 덜 해가지고 그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테마 들어가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 바탕화면서 다 열어주시고 새 프레젠테이션 눌러주세요. 눌렀나요? 자, 일단 추가되어 있는 슬라이드를 다른 모양으로 바꿔볼 거예요. 추가되어 있는 슬라이드를 다른 모양으로 바꿀 때는 왼쪽 위에 여기 레이아웃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요 레이아웃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제목 및 내용 있죠? 여기 아래쪽에 보면 제목이 써져 있어요. 어떤 레이아웃인지. 여기 제목 및 내용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슬라이드는 그냥 한 장인데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로 바뀌어요. 그죠? 자, 제목을 추가하려면 입력하십시오에다가 클릭하시고 교육 협력기간 아래쪽에 별도의 도형 있는 데다 클릭해서 유럽이랑 아시아 써줄게요. 자, 글자 다 쓰셨으면 이제 글꼴이랑 그리고 문단 모양 바꿔볼게요. 자, 위에 제목부터 교육 협력기간 부분 블럭 잡아주는데 이렇게 다음처럼 전체 블럭을 잡을 거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바깥쪽에 선에다가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블럭이랑 같아요. 교육 협력기간 클릭하시고 먼저 바깥쪽에 선에다가 대고 클릭. 자, 그리고 홈에서 글꼴에서 맑은 고딕 써져 있는 거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해서 원하는 글꼴로 바꿔주시는데 이때 영문으로 써져 있는 글꼴은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아니 영문만 바뀝니다. 그래서 영어랑 한글이 섞여 있는 것 또는 한글로만 써져 있는 글꼴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원하는 글꼴로 바꿨나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요거 글꼴색 아래 빨간색 그려져 있는 거 요게 글꼴색이에요. 취향에 맞는 걸로 색깔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가운데 맞춤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단락 그룹에 가운데 맞춤도 눌러줄게요. 원하는 글꼴 글자 크기 44포인트 글자 색깔 요걸로 바꾸고 그리고 가운데 맞춤. 응? 했나요? 글꼴 바꾸고 44포인트 가운데 맞춤 끝! 저는 글꼴이 저런 글꼴이라 여기다 여기다 교육 협력 기관에다가 하시라고. 메뉴에다 더블 클릭하지 마세요. 엔터 쳐서 그래요. 글꼴 바꾸고
44포인트 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을 아무거나. 그럼 아까 백스페이스 누른 거예요? 네. 여기에? 네. 엔터 친 것도 백스페이스로 지울 수 있다. 44포인트 됐으니까 할 필요 없겠죠? 글자 색깔 아무거나 그냥 하시면 돼요. 글꼴이 그냥 작아서 그래요. 늘리고 싶으면 늘리세요. 자, 선생님 파워포인트는요, 목표가 이쁘게 꾸미는 거예요. 목표가 뭐라고? 이쁘게 만드는 게 목표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글꼴이랑 글자 크기랑 글자 색깔 안 정해 드릴 거예요. 선생님들이 원하는 글꼴, 원하는 색깔, 원하는 글자 크기로 알아서 바꾸세요. 다 이제 바꿀 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바꿉시다. 그러면 글꼴 알아서, 글자 크기 알아서, 글자 색깔 알아서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넘어갈게요. 자, 여기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도형에는 단락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야 돼요. 얘네들은 2수준으로, 요거는 1수준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럼 이 수준에 해당하는 거는 다 오른쪽으로 조금씩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밀어줄, 이 수준으로 만들어줄 독일부터 프랑스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이때 블럭은 뒤에서 앞으로 드래그해서 블럭 잡으시는 게 좋아요. 블럭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서로 떨어져 있는 글자를 블럭을 잡을 때 키보드에서 뭐 누르면서? 컨트롤 키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돼요. 참고로 한글은 이 방법이 안 됩니다. 파워포인트나 엑셀은 이게 가능한데 한글이나 다른 프로그램은 안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단락 그룹의 첫 번째 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아이콘 마우스 2초 이상 올려놓으면 목록 수준 늘림이라고 뜨는 거 있어요. 찾으셨나요? 요 목록 수준 늘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옮겨지면서 글자 크기 작아지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뭐가 꺼졌다는 걸까요? 블럭이 풀린 것 같은데요? 목록 수준 늘림이에요. 자, 목록 수준 늘림 하셨으면 클릭해서 블럭 풀어주고 여기 독일부터 프랑스까지 블럭 잡아줄게요. 자, 이 부분에 글꼴을 바꿔줄 겁니다. 홈에서 글꼴에서 여기 글꼴 비었죠? 비어있는 게 숫자나 영문이 섞여서 써지면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요거 오른쪽에 화살표 눌러서 원하는 글꼴 아무거나 선생님 눈에 이쁜 걸로 넣어줄게요. 글자 크기는 30포인트로 해줄 거예요. 글꼴 크기 30포인트. 30이 없죠? 그러면 손으로 써야 되겠죠?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기울임꼴도 넣어달래요. 기울임꼴 클릭. 글자 색깔도 취향껏 넣어줄게요. 글꼴 원하는 거 아무거나 글자 크기 30포인트 기울임꼴 글자 색깔 바꿔줄게요. 자, 여기까지 했나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넣어놨던 글꼴을 얘도 똑같이 바꿔야 이쁠 거 아니야. 그죠? 한글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서식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서식만 복사해서 붙여넣는 게 있어요. 자, 다음처럼 블럭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왼쪽 위에 홈 앞에서 두 번째에 보면 서식 복사라고 있어요. 있나요?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를 슬라이드 창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마우스 포인터 옆에 붓이 생겨야 돼요. 생겼나요? 마우스를 슬라이드 창에다가 올려놓으면 마우스 포인터 옆에 붓이 생겨야 돼요. 붓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이 붓을 내가 원하는 바꾸고 싶은 글자에다가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붙여져요. 바꾸고 싶은 글자에다가 1번부터 노동사회보장부에다가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가요? 자, 이렇게 서식을 복사에다 붙여 넣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유럽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유럽에다가 블럭 잡고요. 글꼴부터 바꿀 거예요. 글꼴 취향껏. 아까 마찬가지로 글꼴 취향껏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32포인트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글자 색깔 취향껏 바꿔줄게요. 글자 색깔 취향껏. 됐나요? 굵게도 넣어줄게요. 첫 번째 거가 굵게죠. 가가가 써져 있는 거에 굵게. 됐나요? 자, 그러면은 유럽이라는 글자가 지금 색깔 바뀌었죠? 자, 블럭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유럽이라는 글씨가 블럭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잡혀있나요? 자, 그 다음에 왼쪽 위에 홈에서 클립보드 그룹에서 서식 복사 글씨 클릭. 자, 그리고 슬라이드 창에다가 마우스 올려놓으면 다음처럼 마우스 포인터 옆에 붓 생기죠? 요 상태에서 아시아라는 글자를 드래그 해주면 글꼴 바뀌나요? 자, 요렇게 서식을 복사하실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선생님 우리 일전에 한글에서도 서식 복사를 배웠었잖아요. 다른 점이 있는데 뭘까요? 한글에서는 서식을 복사할 때 일단 한글에서는 모양 복사라고 써 있고 모양 복사는 복사를 할 때 블럭을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한글에서는 커서만 갖다 놓고 모양 복사를 누르게 되죠. 근데 엑셀이랑 뒤에 배우게 될 아니지, 반대로겠네. 지금 파워포인트랑 뒤에 배울 엑셀 같은 경우는 블럭을 잡지 않습니다. 아니, 블럭을 잡은 상태로 진행을 합니다. 블럭을 잡은 상태로 서식 복사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요. 조금 달라요. 블록을 잡으면 복사가 안 되나요?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서식 복사를 해야 돼요. 파워포인트는. 한글에서는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는 복사가 안 돼요. 붙이기만 가능합니다.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하면은 오른쪽 클릭하고 맞아 붙여놓고 그죠? 아니요. 모양 붙여놓기. 한글에서는 모양 복사를 할 때 커서만 갖다 놓고 복사를 누르고 붙이기를 할 때
블럭을 잡고 같은 버튼인 모양 먹사를 누르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요거 저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파일 누르고 위에서 6번째 저장. 자, 그 다음에 찾아보기 클릭할게요. 눌렀나요? 선생님, 제가 어젠가 엊그저께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저장을 할 때 저장이 됐는지 잘 모르겠다, 확인이 잘 안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저장을 할 때 제가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를 하잖아요. 하나가 뭐죠? 저장의 위치, 또 하나가 파일의 이름. 저장 위치랑 파일의 이름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저장의 위치. 여기 주소창을 보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 지금 저장 어디다 할 거예요? USB 할 거죠. 여기 왼쪽에 탐색창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하드, USB라던가 C 드라이브라던가 D 드라이브라던가 아니면 외장 하드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뜨고, 그 외의 거는 즐겨찾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뭐 마이박스라던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라던가 이런 거는 컴퓨터가 생각할 때 자주 찾는 것들을 그냥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탐색창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 탐색창 부분에서 컴퓨터에 USB가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USB가 결론은 하드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드가 떠요. 다시 USB가 결론은 뭐라고? 하드라고. 그래서 하드가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 뜨는 거예요. 그래서 USB를 여기서 찾아서 클릭하면 되는데, USB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뜨죠. 같은 이름으로 두 개가 뜨죠. 그놈이에요. 둘 다 똑같은 거니까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누르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USB를 클릭했어. 오른쪽에 내용창에 보면 저는 이 USB 안에 폴더를 많이 만들어놔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선생님. 사용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모양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뭘 만들 수 있어? 폴더라는 방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폴더를 만들어놨죠. 뭐라고? 파워포인트라고. 그래서 이걸 파워포인트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할 건데, 자, 이때 선생님 꼭 내가 파워포인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저장할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아니, 그치. 새 폴더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이름은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걸로 지정을 하는 거야. 그냥 저랑 수업할 때 편하라고 이름을 파워포인트로 지정을 하는 거지, 나는 내 이름으로 하겠다, 하다못해 똥이라고 하겠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응. 그래서 나중에 일을 하실 때는 폴더명을 일에 걸맞게 하시면 돼요.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서 걸맞게 폴더명을 지정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자, 파워포인트를 여기 더블 클릭하고요. 폴더 만들까요? 아니요, 그냥 하세요, 선생님. 아니, 없어. 알아요. 그냥 하세요. USB 내일 갖고 오세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소창을 보면 읽어보세요, 선생님. 내 PC, USB, 파워포인트. 여기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순서가, 들어온 순서가 써져 있어요. 내 PC에 USB 드라이브 안에 파워포인트 폴더 안에 있구나. 요거를 순서대로 써져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충 요것만 보더라도 내가 어디로 접속했구나, 요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장 위치는 지정을 다 했죠? 자, 저장 위치 지정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파일의 이름을 지정을 해야 돼요. 자, 파일 이름이 지금 교육협력기관으로 들어가져 있죠?
파워포인트는 첫 슬라이드에 1번 슬라이드의 제목이 자동으로 제목 지정이 됩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이름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다가 클릭을 하고 우리 이름 바꿀 거예요. 글꼴과 맞춤 서식으로 저장할게. 이름 바꿀 거예요. 파일 이름 바꿔야지 선생님. 폴더를 만들지 말라 그랬지. 누가 폴더를 만들지 말라 그랬지. 누가 저장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5월이야) 5월이 끝나가 벌써. 글꼴과 맞춤 서식 지정. 단원명 그대로 썼어요. 자, 역시 파일의 이름도 내가 원하는 걸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파일의 이름도 원하는 방법으로 지정을 하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좀 할 때 날짜를 조금 쓰는 편이기는 해요. 정리할 때. 그래야 좀 찾기가 편해서 며칠날 일을 했다. 업무 일지를 이제 업무 일지 같은 거 쓸 때는 날짜 좀 지정을 하고 중요 문서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특수문자를 좀 넣는 편이에요. 저장을 벌써 눌렀는데 글이라고 써졌잖아요. 엔터 누르지 마세요. 엔터 누르면 저장 돼버려요. 다시 쓰세요 선생님. 글꼴과 맞춤 서식 지정. 가장 베스트는 내가 찾을 수 있게 파일명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업무와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 간혹 가다가 일을 하기 싫어서 제가 앞에다가 제목을 일하기 싫어라고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못 찾아요. 열심히 한 걸 못 찾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하는 거랑 제목을 맞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 큰일 나. 그리고 일의 업무의 순서가 좀 있는 것들을 하신다면은 앞쪽에다 번호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문서를 쭉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1점 이렇게. 자, 그리고 저장 눌러주세요. 저장 눌렀나요? 자, 그러면 저장이 됐다 안 됐다를 뭘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위에 제목 표시줄에 글꼴과 맞춤 서식 지정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럼 저장이 된 거예요. 위에 제목 표시줄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장이 된 거예요. 자, 그때 나는 저장 위치를 조금 더 확인하고 싶다. 그럴 수 있죠. 저장 위치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원래 한글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바로 써지지만 파포는 주소가 안 보여요. 자, 왼쪽에 파일 다시 한번 눌러줄게요. 눌렀어요? 파일 눌렀어요? 그럼 창 바뀌죠. 여기 왼쪽에 보면 정보라고 있어요. 정보를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저장한 파일명, 글꼴과 맞춤 서식 지정 나오고요. 그 아래에 주소가 나옵니다. 여기에 만약에 d땡땡이라고 써져 있으면 내가 USB에 저장 잘한 거예요. 오케이? 아니, 당연히 없지, 선생님. 폴더를 안 만들었잖아요. 만들지 말라 그랬었잖아요, 폴더는. 자, 좀 이르긴 하지만 지금 쉬는 시간